전북 장수 뜸봉샘에서부터 흘러나온 금강줄기가 고을고을을 거쳐 바다와 만나는 곳 금강하구. 이 금강 따라 서해 바다를 흥청망청 오고 갔던 고깃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막은 금강하구 뚝이 생기고부터 더 이상 고깃배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 3대 별의별 시장이라고 걸 다 그러니까. 싣고 와서 요 가서 장사를 그래서 장날 되면 저런 데에 사는 사람들이 쌀도 조금씩 가져오고 곡식을 네. 골고루 가져와서 이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이 물이 이렇게 하구뚝 막아서 이게 없으니까 배들도 다 팔고 그렇지. 낚시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네. 이 갈기도 다 없어져 버렸어. 다닐 수가 없었어. 밑에 내려가면 예, 예.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근데 뭐 지금은 너무 한가야. 강경포구에서 금강 따라 서해 바다를 오고 갔던 고깃배들이 무트로 올라와 전시용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 한때 금강줄기 따라 강경포구로 들어온 상선들이 이 관문을 통해 강경시장 깊숙이 온갖 것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부터 금강줄기 따라 온갖 상선들이 오고 갔던 충남 강경. 이제는 강줄기의 흐름이 멈춘 그 끝자락에서 힘겹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범신. 어린 시절 그가 걸었던 골목길. 50여 년이 지났지만 옹기종기 가난을 짊어지고 살던 강경 산동네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쭉 파시를 이루어서 여기서 이제 짐들을 내리니까 아마 일제 시대는 이 채운산 옥녀봉 일대에는 그 노동자들이 새도 얻고 또 주인도 살고 그래서 부두에서 주로 노동하던 분들이 많이 살았던 가난한 동네였죠. 근데 공원 저쪽은 전부 다 건물을 사서 공원에서 허물었어요. 이쪽 부곡동 쪽으로 조금 옛날 이런 건물들이 남아 있네요. 강경이 아주 영화롭던 시대에 잘 나가던 시대에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합판인데 넝쿨 식물이 올라와서 무늬를 만들었어요. 세월의 연룩이 느껴집니다. 아득한 그런 세월. 이게 이제 저기서 자라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까지 인적이 없었던 거지요. 자연이 만들어낸 벽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월의 얼룩이죠. 세월이 만들어낸 벽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무심한 세월 속으로 하나둘 삶의 흔적들이 허물어져 가고 산업화의 물결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강경에서는 여전히 힘겹게 버티고 있는 오래된 삶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강경의 번화가. 건물들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만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텅 빈 거리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오랫동안 여기에서 포목상일을 하셨어요. 옛날 강경은 여기가 가장 번화했던 곳이죠. 그래서 포목상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한 20리 떨어진 시골에 살다가 아버지한테 늘 심부름을 오죠. 그럼 아버지가 저쪽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맨 처음 사주시고 항상 여기 텐마루 같은 위에 앉으셔서 장사하시던 곳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기 왔다가 울컥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건물이 아버지님이 돌아가신 30년이 넘었는데 이 건물은 옛날 거의 그대로입니다. 여기 뭐 간판이나 이런 것만 변했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면 마치 오래전에 아버지를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나 다름없는 강경. 그렇게 강경은 소설가 박범신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 살이 되고 뼈가 되어 왔습니다. 옛날 어머니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연무대니까 20리길 강경 장날 오셔서 주로 황석을 많이 사왔죠. 그래서 시골 그 시멘트 담장 위에 쫙 말려서 겨울 준비를 하세요. 이게 이제 오래 두고 먹으려고 이렇게 말리는 거.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이건 아마 명태를 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나고. 단지 생선만 말리는 게 아니고 나물도 또 나물거리도 이렇게 말렸죠. 장날에 가시면은 이제 명태 몇 마리 사면 지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손으로 들고 오시고 끓여 먹지만 또 일부는 이렇게 말려서 겨울에 먹죠. 작가에게는 여전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존재하는 강경. 강경에는 시간이 멈춘 오래된 풍경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오래된 풍경 속에서 번창했던 옛 강경을 더듬어 봅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렇죠. 몇 년 사셨는데요? 몇 년 사셨어요? 우리 여기 살은 지 오래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옛날 배 들어올 때도 여기 사셨어요? 물론이죠. 아, 그러셨구나. 이게 저 객주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객집이라는 게 뭐야? 왜 배 들어오면 이렇게 전표도 써주고 그 지금은 이제 그냥 비어 있는 거네. 그렇죠. 저 있죠. 새로 집 지시고 군산에 하구뚝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일제 때는 여기까지 해서 짐을 내리는 곳이 이제 여기 입구에 있었고요. 하구뚝이 생각까지는 어부들이 이제 잉어도 잡고 보고도 잡고 했었으니까 그때의 흔적들이 좀 남아 있네요, 이 건물에는. 상인들의 거처를 제공하고 물건을 팔거나 흥정을 붙여주던 객주. 이 객주집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북적거렸을까요? 대부분의 도시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강경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의 가옥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미국 창고. 이 창고는 일본인들이 미국들을 가득 쌓아놓고 일본으로 반출했던 수탈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 강경은 포구가 발달돼서 강경이 된 거거든요. 강경 포구에 특별히 그 지금 뭐 관문이 생겼어요. 관문을 만들게 된 동기가 일제가 이쪽 지역에 쌀을 수탈해 가려고 관문을 만든 거예요. 배가 들어오면은 물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데 물이 빠지면 배가 쓸 수가 없잖아요. 넘어지잖아. 그래서 관문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배들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하역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창고가 남은 것은 이 논산 평야 이쪽에 그 넓은 평야지대에 나오는 쌀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일단은 갖다 둬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강경에서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강경이 수해를 당했을 때도 이 지역은 그대로 물이 안 잠겼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는데 많이 훼손됐죠. 훼손됐지만은 옛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강경은 이 쌀 수탈을 하기 위해서 관문을 만들었지만은 그 관문이 나중에는 배들이 잘 사용해서 3대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큰 공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업도시로 많이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의 3대 시장이 되는 근대 문화가 아주 꽃을 피는 그런 강경이 된 거죠.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 1905년 일본인들에 의해 지어진 이 건물은 현재 강경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시장이었던 강경. 해마다 봄과 여름이 돌아오면 생선을 잡아 온 고을에 비린내가 넘치고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드나들어 재물이 쌓였던 강경. 서해 고깃배들은 물론이고 비단과 소금을 가득 실은 중국 상선들까지 왕래했던 강경포구는 원산과 함께 조선 2대 포구로 그 유명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근대화 100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강경.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의 유입이 빨라 1920년 초에 이미 전기가 공급되었고 호남지방 최초로 강경 극장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번창했던 도시가 시골 마을처럼 쓸쓸하게 남아있습니다. 강경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이승구 씨. 오늘은 옛 강경에 얽힌 얘기를 담아내기 위해 쌀집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배가 강이 지나갔었잖아요. 강이 저쪽으로 있었어. 예, 강이. 예, 저쪽으로 있고 여기는 뭐시야 그 미얀마든가 그 거식 있었고 지금 강경이가요 어째서 더 망했느냐 군산 하구뚝 되게 막은 거예요. 왜냐 배가 봄이는 되면은 그 씨라시 비안쟁이 새끼 잡는 데라고 여기서 전부 다 나가서 있었고 또 저 복갱이가 지금 부역가장 올라가잖아. 거기서 까치 복갱이라고 잡고 여름이 거시기 되면은 저 우유 빠가죠. 예, 빠가는 그건 물물게 예를 거다. 우유 장어 그냥 잡고. 강에 잡고 막 경쟁했어요. 그리고서 배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다 거시가는데 지금 배가 하나 못 들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육로가 그러니까. 발달하는 바람에 그렇지. 이제 여기가 모든 게 이제 지금 없어지는데 이번에 뭐 또 이 지붕 사이로 개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것이 글쎄 지붕도 모르지만 이게 좀 역사관 때문에 요리 지금 내년이부터 아마 철거될 거가 싫을 겁니다. 이 안이로다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줄곧 자리 잡고 있는 할아버지의 쌀집.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건물이 그렇듯이 쌀집 운영 또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장날이 돌아오면 그나마 손님이 들지만 평일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열 손님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쌀집은 그저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 어쩌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골 손님입니다. 아니, 조금 더 줄게. 요새 백설은 기분이죠. 백설은 기분. 아저씨. 우리가 담배 살 때 똑똑 담배 주세요. 그럼 저 안에서 문이 이놈 열리 주는 거야. 이게 우리 그렇게 담배 샀어 어렸을 때. 그냥 누가 담배 뭐 훔쳐가고 뭐니까 안에서 이렇게 딱 해놓고 아저씨 담배 주세요. 그러면 이놈 쌍장 밑에서 담배 주고 돈 받고 그 역할한 거죠 이게.
아 이게 그거 그 회장 때부터 저 자유당 때부터 그 아주 처음에서부터 한 거요. 배 안 들어오면서 싹 끊쳤어. 배 들어오고 했을 때는 3개 도시에 속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시방 촌동네만도 못해요. 자손들은 다 배 와가지고 나가고 노인네들만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늙은이들만 남아가지고 있으니 뭐 발전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모아들어야 하는데 이 새도 다리만 안 놔도 배 타고 다 저쪽에서 다 여와서 시장을 봐갔거든. 우짱터는 쌀전도 쓰고 여기는 생선전 쓰고 뭐 절로는 전부 포목 좀 쓰고 그랬지. 그 많던 점포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이곳 쌀전을 비롯한 몇몇 점포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쌀전에 놓인 알곡들만큼이나 풍성했던 강경시장. 이제 풍성하게 남아있는 것은 한창 잘 나갔던 옛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렇게 강경에 가면 영화 세트장처럼 들어서 있는 건물들로부터 흘러간 세월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정수장이죠. 정수에서 수돗물을 우리 강경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이게 1924년도 결국은 이 강경 지역의 모든 사람이 수돗물을 먹었다. 시설 용량도 이게 1140평 이제 밀방메터라고 하면 시설 용량도 상당히 컸던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게 다 되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었는데 이 강경 사람들은 강물 퍼다 먹게 먹었어요. 해가지고 또 그러다가 친일파들은 그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4년도 가서 완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했겠으만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일본 사람들 그러고 남았을 거예요. 저 글씨가 어떤 글씨인가요? 여기요? 이게 휘광생천천 그게 이건 샘이라는 샘천자거든 이게 맑은 샘물을 여기서 만들어낸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이 건물도 옛날 건물인가요? 그렇죠. 예. 그때 건물이죠. 이건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 물 수로를 이렇게 흘러가게 했는데 지상 1m, 1m, 지상 1층 정도 깊이만큼 파헤친 수로입니다. 이게 물을 정수하는 정수당이기 때문에 그 정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지하 1층 정도의 깊이로 움푹 들어가 있는 정수장 내부. 물을 자동으로 순환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두 4개의 배수지와 물 저장 탱크, 소독시설 등을 갖춰놓고 하루 5,500톤의 수돗물을 공급했던 강경 정수장. 당시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어 근대 수도시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은 근대 역사 문화가 다른 지역에는 많이 개발이 되고 해서 소멸됐지만 강경은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대 건축물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 데가 강경이고요. 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 문화재들이 강경에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 소위 그 문화재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사학자들이 강경을 그 시간이 멈춘 곳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다시 재도약하는 강경으로 저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해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금 일을 달성했습니다. 때문에 강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재도약의 그 강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00년대부터 근대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강경. 당시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상업도시 구조에 적합한 각종 상점과 금융건물, 점포를 겸한 주택들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강경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2009년에) 폐교된 화교학교지만 여전히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강경 상권의 한 축을 이뤘던 중국 상인들. 그 자녀들이 다녔던 화교학교는 강경 상권이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보여주는 강경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학교가 번창할 때는 1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신들의 모국 중국의 언어와 정신을 공부했던 화교학교 아이들. 아이들이 모셨던 큰 스승은 중국의 혁명가 순원 선생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화교 3세들입니다. 강경에 처음 정착하기 시작한 화교 1세대들은 1880년 개항기 전후에 들어온 중국 산동성 출신의 청나라 상인들입니다. 강경에서 출생한 화교 2세 유혜경 할아버지. 한영국 할아버지와 어릴 적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 전에 여기 원래 요 중국학 할 적에는 학생 한 100명 됐었나? 처음에는 얼마 없어. 아니 그러니까 한참 전성기에는 한 100명 됐지. 응? 그러다 이제 뭐 강경에 장사가 상업 경기가 없어지니까 다들 떠난 거 아니야? 응. 저기 뭐야 누구지 그게 또? 근데 왜 여기 강경에 이렇게 네. 화교분들이 많이 오게 됐나요? 아 강경은 옛날에 3대 시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강경이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다고. 배도 들었잖아요. 배둘 때 배두르고 그래서 산동 주로 우리 강경의 역사는 금강에 배가 두를 적에는 여기 강경에 엄청 그 경기가 좋았어요. 아 중국에서 한국에 돈 벌러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나 뭐 강경에 가면 장사 잘 된다고 하니까 일들 왔지. 그러니까 산동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상대로 돈을 벌러 오려면 강경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강경에 아까 올 때 그 태평동이 하나의 그 강경의 차이나타운이야. 거기 보면은 주로 비단 장사,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거기? 뭐 빵집 이런 거 있고 중국 빵집. 그러면 선생님은 그 저기 누가 여기 한국에 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여기 오셨지.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오고 여기 우리 저 유사장은 한국서 출생했다니까. 아. 여기서 나서요. 여기서 나서 여기서 다 공부하고 또 대만 유학 가고 유학생이 여기 엘리트요. 화교 중에서는 우리 엘리트지? 예? 아니. 뭐 아니기는 가서 저 대만 유학 갔지. 말하자면 엘리트 측에 속하는 분들은 네.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대만 보냈다. 대만으로? 여기 대만 갈 때 저 회장네 아들 같이 대만? 추가서. 가는 아래. 그때는 아주 어리잖아. 아니 그래도 거기 대만 갔지 그때. 갔어. 자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 지금 대만 자녀분들은? 다 가서 다만 자리 잡았대 거기. 아. 취직하고 학교 다니고 다. 그럼 자녀분들은 전부 대만 사세요? 예. 지금 저 또 노인 두 분만 산대. 아, 할머니랑 둘이 옛날에는- 사세요? 옛날에는 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 친구가. 내가 중국말도 많이 배웠지, 그지? 예? 말수가 적은 유혜경 할아버지는 한때 이곳 화교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유혜경 할아버지의 부인 임혜주 할머니는 화교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젊었을 때 여기서 교사 노릇을 때 애들 많이 가르치고 그랬지. 네, 많이 가르치고. 그때 애들 몇 명이나 됐었어? 많을 때? 최고 많을 때? 최고 많을 때 100명? 아니 100명 될 때는 딴 사람이 가르치고 아, 그때는? 우리 따로가 재고 가르칠 때는 아, 60명이요. 60명? 아, 60명. 그래도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 학교도 학생이 이제 건물도 없어지니까. 많고. 네, 그래요. 그 저 중국 분들이 딴 데로 다 이주하니까 학생이 자꾸 줄어들지.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교가 이렇게 됐구만. 이게 다 네. 이렇게 부서지고 이게 뭐 아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니, 옛날에 선생님도 하셨어요? 네. 선생 하셨어. 뭐 가르치셨어요? 다 가르쳤어요. 뭐? 여러 가지.
종합으로 여기 과목이 별도 이제 없고 과목이 어. 1학년에서 6학년까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가르쳤어요. 뭐 가르치셨는데요? 제가 가르친 거요? 네. 가르친 건 다 가르쳤죠. 근데 선생님이 많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야지 돼요. 아, 교대 해서면서. 초등학교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어요. 학생도 한 2년 전부터 없었어요. 그동안 조금 하나 둘 있었어요. 아, 그때는 한두 명씩 이렇게 예, 가르치고요. 2년 전에. 아. 2, 3년 전에. 중국 학생 떨어진 거 한 10여 년 전에. 중국 학생이었어요. 한국 학생도 가르쳤어요. 한국 과외로, 학생도 예. 오고. 아, 한국 학생 중국어 배운다는 사람 중국어만 알려줬었어요. 예. 그때는 지금 국어만 알려줬죠. 중국어. 태평동은 원래 차이나타운이야, 거가. 옛날 예. 저 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중국서. 그때 산동서는 배가 왕래하고 아, 중국에서 배가 왔다 예, 갔다. 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들 많이 오셨구나, 예, 강경이. 많이. 돈벌이가 잘 됐지 거기는. 네, 그때는 한국에 비단 장사 뭐 저 네, 다 중국 있어요. 요리집 없는 거 또 없어요. 빵 저 중국 만두 빵 참 장사도 맛있어. 있고. 어? 그 찡기슈 찌더. 예, 예. 강경에서 포목점이나 음식점뿐만 아니라 소다 공장, 고량주 공장에 한의원까지 운영했던 화교들은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았습니다. 화교학교에서는 폐교되는 그날까지 순원 선생의 삼민주의인 민족, 민권, 민생을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기념패에 새겨져 있듯이 1990년 당시 한국에는 모두 23개의 화교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 화교학교에서 공부했던 이매주 할머니의 자식들 대부분이 대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경에서 태어나 강경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화교들은 하나 둘씩 강경을 떠났습니다. 화교들이 100가구가 넘었던 강경에는 이제 이매주 할머니 부부를 포함한 단 2가구와 텅 빈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제법 규모가 큰 마당 너른 집. 오래된 집만큼이나 주름 깊은 손 마리아 할머니. 겨울비와 마주 앉아 하염없이 묵주를 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 할머니의 손에서 굴러가는 묵주만이 흐르는 시간을 가늠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이 예, 외정 때도 있었다고요? 예. 아, 그때는 뭘로 쓰였대요? 뭘로 썼나 그때는. 은행이가 하여튼 은행짜리 이게. 은행짜리인데 저거가 은행이고 저 사무실이고 살림아줌이 뒤를 댕기고 그랬대요. 그럼 이 집에서는 뭐 하고요? 이 집은 은행이고 사무실이고 아, 여기가 살림주변이 뒤 또 있어요. 아, 여기가 외정 때 은행이었어요? 예, 그랬대요. 그 집 주춧돌만라도 옛날 주춧돌하고 틀려요. 참 잘 졌어요. 집이 주춧돌 이렇게 짜가지고 해서 그냥 이렇게 했지만 그건 주춧돌 깎아다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워놔서 둘러보시 말을 거요.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랬어요, 다. 그러고 여기 시암은 저 뽕뽀 시암이고 타리박 시암이 그랬대요. 그러다 이제 그냥 수두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안 살았으니까 모르지. 그렇대 말만 들었지, 여기를. 원 마루가 여기니까 여기가 호스긴데 여기를 냈지 더 여기를.
여기 냈어요. 여기 원저 어디 석가래. 저기 냈잖아요. 이건 달아낸 거. 이 마루는 좁은 게인데 여기 달아냈죠. 여기 석가래. 아, 석가래고. 예, 여기 막대가 틀리잖아요. 이스란 게. 그렇게 샀어요. 그렇구나. 예.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한순간 빗물이 눈으로 바뀌었듯이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순간입니다.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입니다. 할머니 나이 85.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보낸 집. 할머니는 이 오래된 집과 50년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정원이 잘 가꿔져 있는 이 집 또한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습니다. 이 집에는 강경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오래된 옹달샘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옹달샘이 예전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모든 식수하고 빨래를 하던 그 샘이거든요. 약수로도 활용되고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않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또 빨래하던 그런 옹달샘이라는 약수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낙엽이 끼고 그래서 좀 지저분한데 예전에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맑고 물맛도 좋아가지고 일부러 저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물 떠서 먹으러 여기 와서 물을 길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물을 약수터 같은 느낌도 봤는데요. 약수터? 그렇죠. 약수터 같은 기분이죠. 옥녀봉에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항상 물이 마르질 않고 나왔으니까요. 아, 지금은 선생님들 집 뒷마당에 이게 우물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마당에 이제 뒷마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지역 사람들 때문에 이 담이 나무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이제 사람들이 왕년이라고 담을 없애고 계속 이물을 길어다 먹었었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옹달샘. 옹달샘도 이제 강경의 오랜 유물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강경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이승구 씨는 노모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옥녀봉 사람 그물 다 먹고 살았지요. 밤에 잠 안 자고도 물 퍼다 먹고. 예, 물 고이면은 먼저 가져가려고 밤새도록 퍼가고. 옛날에는 우리 집 이름이 기아집이요. 그러니까 기와집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기와집 하고. 집이 우리 집밖에 기아집이 없어서 다 초가집, 깨끗한 초가집이 있어. 이제 일본 사람 집이었거든 이게. 신앙공사 주택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신앙공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허가가 없이 그냥 일본 집으로 살았거든. 그때가 나중에 허가를 내라고서 냈는데 얼마나 냈는가 잘 모르겠네. 이게 기억은 이제 엄마가 나이 좀 드셔서 이제 생각은 잘 안 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앙공사 저기 사택했다가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 집을 살게 된 거잖아. 그리고 또 뭐 아버지가 거기에 다니셨으니까. 신앙공사 이제 일본 사람 집으로 살게 돼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면서 일본 사람 땅 다 본인들은 다 사라고 그때 그랬지. 사든지 내놓던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 일본 재산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 놈들 땅을 이제 뺏긴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
일제 강점기 때인 1930년대 초 강경 인구는 12,000여 명. 이 중에 일본인들이 1,4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방 전까지 이보다 더 많은 일본인들이 강경에 거주했습니다. 강경에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만큼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상업용 건물이나 가옥들이 많았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들을 적국이 소유한 가옥이라 하여 흔히들 적산 가옥으로 불렀습니다. 아직도 강경 곳곳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가옥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경하면 젓갈이 떠오를 정도로 젓갈로 유명한 강경. 저녁 7시만 되면 사람 구경하기 힘든 시골도 도시도 아닌 이 어정쩡한 강경은 그나마 젓갈로 옛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젓갈 축제를 열어오고 있는 강경에는 현재 170여 개의 젓갈 업소가 있습니다. 나 오늘 화장도 않고 왔는데. 젓갈 업소들은 김장철이 돌아오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강경 젓갈의 유명세는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경 포구가 한창 번성할 무렵 서해에서 잡은 생선들이 강경으로 모였고 그때 팔고 남은 생선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젓갈을 담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오랜 경험으로 터득된 발효법이 곰사가 오늘날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강경의 젓갈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게 이제 한 50년 전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한 50년 전에 이 배가 들어왔다가 배가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때는 이제 조금씩 들어왔다가 이제 안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이걸 강경은 새우젓으로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시장이 됐죠. 강경에 이제 그 외정 때 그 건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건물들을 봐도 이리 젓갈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전에 많이 팔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그 젓갈을 전국의 한 80%, 80%는 강경에서 다 먹이죠. 강경이 한창 번성했던 1920년대, 강경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생겼고 당시 조합원이 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해에서 갓 잡은 생선들이 강경 포구로 들어와 조합원들의 손을 거쳐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도자기, 토기, 철물 등의 수공업 제품 등을 비롯한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도 들어왔고 심지어는 함경도 원산의 북어까지 강경 포구로 들어왔습니다. 물량이 풍부했던 그때까지만 해도 젓갈은 크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런 새우젓이 이런 데다 담아왔어요. 이게 마포똥아니요, 마포, 서울 마포. 그래서 마자 써 있는 거예요? 마포. 네. 이것은 이제 새우젓 넣는데 이건 즉은독이에요. 즉은독에서 이제 가정에서 하나씩 갖다가 이제 듣고 이건 이제 조금 더 큰 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자지잘지요. 이렇게 자리 자라서. 저 위에 이런 것은 이제 큰 도.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젓갈톡. 젓갈을 어떻게 보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젓갈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구책으로 시작한 강경 젓갈. 이제는 그 유명세를 타고 미국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강경 사람들의 쉼터이자 마음의 고향인 옥녀봉. 옥녀봉은 내내 강경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대 시장의 하나였기 때문에 강경이 굉장히 사는 것도 참 사람들이 강경 산다면 참 좋은 데 산다. 교통도 좋고. 옛날에는 이 육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이 해상으로 논산평야 같은데 호남평야 일부 배로 전부 쌀 실어 날랐고 일본 놈들이 여기서 강경역에서 쌀 실어 가고 배로 실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엔 강경역 앞에 창고가 많았죠. 여기가 들어가가지고 저 밑에까지 배가 쑥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부 생선을 여기서 푸고 은빛 찬란했던 금강의 흐름이 멈춘 끝자락 강경포구. 이제 강경포구에는 만선의 깃발은 사라지고 축제용 어선들의 깃발들만 할 일 없이 꽂혀 있습니다. 강경에는 우리의 전통 활을 쏘는 국공장인 덕유정이 있습니다. 활 쏘는 정자를 사정이라 하는데 예로부터 관에서 운영했던 관설 사정과 민간에서 운영했던 민간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8.15 광복, 6.25 전쟁과 같은 경랑의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사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지어진 강경 덕유정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민간 사정 중에 한 곳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덕유정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한영국 할아버지. 덕유정에서 활을 쏘기 시작한 지 30년. 한영국 할아버지에게 덕유정은 심신수련의 장입니다. (220년의) 역사를 지닌 강경 덕유정. 덕유정에는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액이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덕유정에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활 쏘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우두머리가 있어 왔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활 쏘는 맏형, 사백이라 부르고 있는데 강경 상권이 번창할 무렵까지만 해도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강경에 배가 들어오면은 그 배에서 해산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작업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황석어를 한 짝을 올리면은 황석어 몇 마리에 대한 수수료를 낸다. 소금을 또 끌어올리면 소금 한 가마니에 대한 또 몇 대에 낸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사백님이 다 정해가지고 사백의 임원들이 그걸 다 거출을 했어요. 예, 심지어는 논산에 있는 소시장 있잖아요. 우시장. 우시장에서 소를 거래할 때 그 거관비라고 있어요. 소개비. 그것도 우리 덕유정에서 관장했고, 이 지역에는 보시다시피 논이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논에 그 물을 댈 때 물쌈으로 살인까지 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백님께서 그것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대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저 문고리가 있어요. 문고리가 저게 뭐냐면 항통거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으로 현대말로 얘기하면은 추첨함을 저기다 걸어요. 그래갖고 이제 논임자들이 이름을 다 써서 그 항통이라고 하는 추첨함에 넣고 거기서 빼가지고 이제 그 순서를 정해서 그 논에다가 깃대를 꽂아요. 여기는 1번, 2번 이렇게 해서 물을 대게끔
물쌈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를 잡는데도 우리 덕유정 사백님이 이하 임원들이 전부 다 그것을 질서를 유지하게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유지들의 전유물이었던 덕유정. 하지만 지금은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활터로 활용되고 있는 덕유정은 강경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논산시 탑동 저수지 부근에 자리한 소설가 박범신 선생의 문학의 산실 와초 문학들.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명인 박범신 선생. 고향을 떠난 지 40년 만에 다시 고향 논산으로 돌아와 소설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온 그는 최근에 문단 데뷔 40년 40번째 장편 소설인 소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편 소설 소금의 무대는 강경. 강경 옥녀봉 자락에는 그가 소설의 배경으로 삼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세계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붙박이 유랑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장편 소설 소금.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이 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를 불러가며 소금을 팔아 한 세월을 보냅니다. 이 소금집이 그렇듯이 소설가 박범신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 피와 살이 되고 있는 강경. 그가 태어난 곳은 논산 연무대지만 문학의 고향은 어린 시절을 보낸 강경입니다. 이 강경은 제 문학을 키운 자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개발의 광풍이 비켜 지나간 곳이잖아요. 둘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쓸쓸하지요. 이런 것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역사가 지우려고 했던 장소, 쓸쓸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들은 무시하고 우리가 달려온 삶을 살았잖아요. 강경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소이지요. 제가 청년기에 자라난 그런 문학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장소는 지금 이 계룡산 금강 본류 화려했던 금강 줄기가 멈춘 자리 강경. 그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력에 치여 쓸쓸함으로 남아있는 강경. 그는 소설을 통해 반세기 동안 역사가 지우려 했던 그 쓸쓸하고 못나고 부족한 강경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에서 만나는 강경. 강경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근현대사가 보입니다. 장이 서면 고깃배들과 무역선들이 줄지어 몰려들어 선창가는 뱃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보찜장수, 등찜장수, 소금을 가득 실은 우마차들로 시끌벅적했던 강경. 강경의 화려했던 세월은 깨지고 망가지고 낡아가고 있지만 그 지난 과거의 모습들이 기억의 문신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